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8월 초에 새삼 정전망 공부 훈증훈련을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이런 데도의 교법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법관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이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격화는 자기 삶을, 자기 인격을 만들고, 현실화는 그것이 자기 삶, 직장이나 삶 속에서 실현시키고, 가정에서 실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화는 이제 이 사회에다 보급하고, 세계화, 국제화는 이제 더 세계적으로 확산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계화가 우리 새삼매의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매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평화 5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하와이를 갔다 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 하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훈련 때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화 시킬 것이냐, 우리 교법 중에 어떤 내용을 사회화를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동안의 연마한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왜 잘려서 나오지? 요 저렇게 잘려서 안 잘려. 제대로 안 나오네. 잠깐만. 왜 그래? 그렇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자산 상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대종사님의 교법이 위대하다는 것은 대종사님이 이런데도의 그 일원성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그 일원성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한 거냐, 이런데도 교법이란 것이 그 진리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건 옛날에 선사들은 오도성이라고 있어서 진리 내용을 막 그대로 이렇게 읊게 있어요. 굉장히 그 법이 높은 것이 되겠죠. 그랬는데 대종사님 교법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법은 파란고의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참 정신의 세력이 약해지고 물질의 세력이 강해져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교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법 중에서 이론상의 진리 부분 그 오도성 같은 진리 깨친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예요. 딴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막활조 사은사연은 그게 깨친 내용이 아니라 그 이론상의 진리를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법이에요. 근데 보통 분들은 막 이론상의 진리가 가장 좋다고 막 그것만 공부한다고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막활조 사은사유는 이런 땅의 진리를 어떻게 이런 땅의 진리를 이용해서 이 일체중생을 건지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 들은 거기 때문에 더욱 참 대자대비와 거룩함이 들어있단 말이죠. 네, 대종사님이 이런 데도 대각하실 때 일기법을 대각하셨을까요? 일기법 대각하실까요? 안 그렇잖아요. 영육상전법 대각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중에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재정이라는 말씀을 써요. 재정. 근데 제 생각에는 재정이라고 일기법도 재정하고 영육상조법 재정하고 하는 무시선법 재정하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자대비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요번에 지난번 목요일이죠. 원음방송 개교 25주년 기념식과 봉불식에서 자산 상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 하는데 이런 데도 교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진리를 기술한 게 아니다. 이 일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다. 그 생각을 늘상 해왔다가 이 상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이제 딱 이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이런 데도의 교법은 대종사님께 깨달으신 바를 단순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신 교법이다. 요거를 기원문계로 해서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이세, 대종사님의 일대경 재생이세를 위해서 이게 짜놓으신 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이런 데도의 교법이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의 삼학팔조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가 개구의 동기 보면 현아 과거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된지라 그 생활에 어찌 파란구애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정규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이 그 동기니라. 이 진리적 정규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것은 이론상 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자 이거죠. 지난번에 여기 이제 훈련 때 해준 내용인데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라. 지금은 물질 문명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태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어찌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할 바니라. 여기에 대종사님이 교법을 내놓으신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일제생명을 보니까 세상이 이제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못 고치게 됐어요. 병이 위중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이게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삼학팔조 상은사유가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느냐? 돈의 병이 들고 원망의 병이 들고 의뢰의 병이 들고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심 없는 병이 이게 들었다. 실제 돈의 병이란 물질의 병이 들은 거예요. 물질의 병. 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기를 돈의 병이란 뭐냐?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려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와 염치보다 오직 돈을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한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큰 병이며 원망의 병이라는 또 뭐 있어요? 응?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나에게 은혜 입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힌 것만 생각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던 이것이 큰 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이 대종종 초록 필사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병이 들었는가? 곧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서로 은혜를 발견치 못하고 서로 원수만 발견하여 빛에 원망하고 질시하는 불화의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는 진즉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고해중하금 안락한 낙원으로 생활할까 하고 생각을 되었더니 백방으로 연구한과 여러 가지로 고민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다가 화지 하나를 발견했으니 화지라는 약방문이란 말 처방전을 발견했으니 그것은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교법을 이런 데도의 회상을 열으신 원인이라 이거죠. 이 때문에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문은 어떻게 치료하냐? 인생의 요도와
공부 여도가 바로 이 법을, 이게 치료법인데,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살게 되리라. 요게 이제 핵심 그 다음이었어요. 이 본문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각 자기를 반성하여, 안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반성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자기 마음병을 치료하라 이거예요. 동시에 선병자의 의사가 돼서 바깥으로 세상을 관찰해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힘쓰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데도 교법이 나온 원인이 되겠는데,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무엇보다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의 편안한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하는 도,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선상에서 한번 우리 사막활주 상한사의 교법을 이런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이런 입장에서 봐보면, 좌산 상사께서 원남교당 신축 봉불식에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이걸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봉불식에 법설하시기를, 이런 대도의 교법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회와 사막팔조는 그랬거든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다 그랬거든요. 이런데도 교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데도 교법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에 비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회 원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가셨을 때도 얘기를 할 때 꼭 이 세상이 병맥이 깊어져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교법이 만들어진 거다. 그 얘기를 좀 꼭 해라.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꾸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이냐. 그 중에 인격화, 현실화 시키는 거는 우리 교당에도 많이 해요. 법회를 볼 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첫 번째 과제는 사회화 시키고 세계화 시키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를 갖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회화 인격화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평화 5대 운동의 이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인류 개선 운동. 제 생각엔 인류 개선 운동이 그 핵심 모든 운동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우리 마음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인류 개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새삼운동으로 해서 사회 보급시킬 것인가. 이런 대종사님의 교법관, 우리 좌산상사님 교법관의 바탕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런 데도 교법을 사회화시킬 것이냐 하는 논리를 아무리 생각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다가, 이거 몇 달간, 한 달간 연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회에다가 어떻게 먹게 될 것이냐, 어떤 논리로 갈 것이냐, 이렇게 국리를 핵방으로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게 뭐냐면, 인류 개선 운동을 전개하자는 거예요. 인류 개선 운동. 왜 그러냐 하면, 전 인류가 선하는 공부를 하자요. 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여기서 참 외국인 선방을 열었어요. 이제 2주 전에 한번 열고 오늘 두 번째 열었는데 첫 번째는 한 명이 왔더니 오늘은 두 명이 왔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씩만 더 늘어도 좋겠어요. 어? 뭐 2배씩 늘으면 더 좋겠죠. 2배, 4배, 8배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아, 3명, 그 다음에 3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이 논리를 보면, 우리의 성품은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우리의 성품이란 본성이, 우리의 본성은, 본래 마음자리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이게. 응? 그름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내용은 다르니까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따라서가 뭐예요? 경계 주착돼서, 응? 경계 끌려서, 분별도, 주착도,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생겼던 거예요. 우리 마음 본래 그런 게 없었는데, 경계 끌려갖고,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본성이 어떻게 돼요? 염착되고, 물들어버리고, 어두워지고, 경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물들고, 염착되고, 어두워지고,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그 결과가 이 세상 모든 마음병과 세상의 병의 근원이 됐다. 파란고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할 것이냐? 그 원인이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맑고 밝고 깨끗하고, 그죠?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렇고 청정한 그 자리에 상품 그대로였는데, 경계를 따라 경계 주착이 돼서 끌려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생겨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특히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 물질의 세력이 날로 영성해서 마음병과 세상의 병을 잊게 하는 가장 큰 경계가 됐다, 이게. 물질이라는 가장 큰 경계가 하나 등장을 했단 말이죠. 과거에 없던 것이 등장을 해갖고, 이렇게 모든 병을 일으켰으니, 우리 그러면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냐? 경계를 만났을 때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 작용하는 법을, 그걸 가르치면 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할지라도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원래 분별착이 없어서 뚜렷한 마음을 알아서, 우리 성품자를 알아서 천만 경계 중에서 그 마음을 지켜갖고 길러서 사용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마음의 병과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근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 공부란 말이에요. 선이란 가만 앉아서 좌선하는 게 아니라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쓰고, 그때 경계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길러서 그 본래 마음을 사용하는 게 이 선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병맥을 치료하는 근본이다. 대종탄이 이런 데들 내쁜 근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인류 개선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이란 무엇이냐? 원래 분별착기 하면 각자의 성품을 어떻게 해서 본래 마음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는 원래 뚜렷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일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각 방면으로 했으나 전부 다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이게 같은 말이라면. 그런데 이거를 전부를 종합해 보면 뭐냐? 이 대종탄이 무시선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이거예요. 응하에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하에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무시선법 핵심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거든요. 금강경 핵심을 따다가 딱 썼는데, 부처님이 바로 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근본을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하에도, 경계를 응하에도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걸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경계를 대할지라도, 이게 그럼 우리 마음이, 육식이 경계 속을 들어갈지라도, 근데 여기서 경계란 게 뭐냐? 색성향 미축법이라고 해요. 색성향 미축법. 육진이라 색성향 미축법. 색이라는 건 모양. 모양.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 소리, 맛, 냄새.
좌우간 그런 경계 속에 딱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끌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색성행미초법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는 육식이 육진 중에 막 싹 들어다녀요. 육신경계 속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 물들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요걸 응하에도 주한법칙 그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재생명리 속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도 안 끌려요. 안 끌리고 있는 마음 그대로 낸 거예요. 그거를 내라. 이게 응하의 주한법칙 내리 금강의 핵심이 무신업의 핵심이에요. 경계를 응하에도 축하한 맛이 그 마음을 내라. 제가 이제 막 어제 은행에 갔다 오는데 마음으로 이걸 외우고 다녔어. 응하에 주한 밥씩 그 마음을 내라. 세계도 형상에도 주한 밥씩 마음을 내라. 그리고 잘 갔다 왔대요. 한참 오는데 저 위에서 헤리콥터가 뺑 들어요. 나는 색만 중요한 줄 알아. 색에만 안 끌리면 뭐 다른 건 색이 원래 핵심이거든요. 안 끌리면 딴 거 되겠지. 뭐 소리야 뭐 이런 건 별거 없는 거라고 했더니 왱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저게 왜 들어가, 먼저 듣고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나. 그 쳐다봤으면 거기 딱 주한 거예요. 거기 주한 거예요. 뭐, 그거 뜻대없는 그냥, 그런 소리가 나는가 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쳐다보면 그게 딱, 거기 끌려 주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이게 보통이 아니구만. 우리가요, 아침, 여기서 이제, 이제 원남교당에서 아침에 선을 해요. 30분씩 선공을 좀 지도를 하는데, 몰랐대요. 10명이 앉아서 이렇게 딱 선을 하는데 그 앞이가 바로 부엌이 뭐예요? 식당. 아침에 식사를 한다고 뭐가 소리가 난리가 뭐 뚝딱 따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 일심일 단지는 못 보다가 마음이 막 글로 가. 글로 가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딱 잡고 나는 그랬는지 잡혔어. 근데 두 번째 날은 뭐 별 상관이 없더라고. 해다 말다. 근데 전부 다 그래서 왜 선하는데 그렇게 식당에 떠드냐는 거예요. 전부 나하고 똑같았어요. 전부 다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소리는 나는 그런 건 문제가 없다. 색만 나는 색에만 안 끌려. 절대로 안 그래. 좌선할 때 소리 나봐요. 대번 끌려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당장 여기 바꾸자는 거예요. 거기 저쪽 2층으로 가다.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소리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색성, 향, 맛? 안 끌릴 거 있죠? 맛있는 거 보면 그냥 또 먹고 싶고. 색성, 향기든 여성들이 엄청 끌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여기 어디지? 정덕도시 앞에요. 옷가게를 차려도 안 되고, 뭐가게를 차려도 안 되고, 뭐 갖다 차려면 한 6개월 있다 이거 철수, 그러대요. 무슨 집이 들었대요? 거기. 향수집이 들었대요, 향수집이. 향수 파는 집이 들었는데 사람이 막 마글마글 하고요. 무슨 향수를 저기 파냐 했더니 사람들이 마글마글 해요, 막. 그러니까 이게 향수에 안 끌린다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색성행위주법에 전부 다 끌린다는 거예요. 끌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얼마나 법에 끌리는 법이랑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여기 주착이 딱 되고 법상이 딱 생겨버려갖고 법에 딱 끌려서 그 법상으로 마음을 내는 게 법에 끌린 거라 이거예요. 법상이 생기거든요. 뭔가 배운 게 있으면 법상이 생겨갖고 법으로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일체법. 그것만 법인 줄 아냐. 공과대학 다니면 공과대학 많이 배웠다고 거기 상이 딱 생겨갖고 딱 이것도 법상이에요. 법상이 국문과면 국문과상이 법상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런 상에 끌리는 바 없이 모든 상에 끌리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선정인데 이거를 공부하면 모든 병이 다 거기서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이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요거는 경계는 끌리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안 된다. 사람이 꼭 경계만이 돼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때는 응하여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요. 요거를 쓰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잘못 판단해서 길을 잘못 들었어. 아이고야,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한 번 길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응하여도 주한법시 내는 건 경계는 안 끌려도 그런 것까지는 커버가 안 돼.
끌리지는 않지만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길을 잘 잡아가냐? 아,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한번 이제, 이병철 대화를 한번 읽어봤는데, 64K 반도체를 만드시는 거, 그거를,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본도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같이 경쟁이 붙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데 이제 반도체 만드는 기법이 있대.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제 사진으로 해서 그 실리콘을 이렇게 파내요. 이렇게. 간을 이렇게 파내는 게 있거든요. 파내는 게 있고, 덧붙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대요. 파내는 게 있고, 덧붙이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떤 걸 할 것이냐를 그때 몰랐대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건희 회장이 파내는 뭔가를 했대요. 근데 저쪽 일본은 반대로 했대요. 근데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난 거예요. 아, 이게 자기도 몰랐는데 그게 딱 정통이 맞았고 이게 안 맞아갖고 거기서부터 확 차이가 나니까 이게 따라올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이치가 한 번의 판단이 오늘날 삼성전자하고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응? 제대로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냥 밑에 다른 거 하지만. 그러니까 응하에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거는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거고, 아까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경계를 대하는 공부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선법이에요. 우리 선법이 돼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가르치면, 사회화하면, 분명히 세상에 병도 치료하고, 이거는 병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근데 요거를 종합하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셔서 일도 하고 경계에 끌리지도 않고 잡념도 가라앉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정전 무시선법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참 사유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새삼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의 무지선 공부의 정통으로 단련해서 자기 삶 속에 녹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돼. 다 주위에도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화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